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군 소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군, 그런데 이 미군이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깜짝 놀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을 재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B-52H 전략폭격기입니다. 괌에 전개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5개월 만에 동해에 다시 나타났다고 에어크래프트 스팟이 현지 시각 2일 관련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항적에 따르면 4월 1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콜사인 FIXIT-01과 FIXIT-02 두 대의 B-52H 전략폭격기는 동중국해를 거쳐서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했으며 다시 왔던 항로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동해에 진입한 이 B-52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예하의 제5 폭격비행단 소속 제69 원정 폭격비행대 기체들인데요. 원래 주둔지는 미 본토의 노스다코타주 미넛 공군기지지만 현재 괌에서 순환 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9 원정 폭격비행단의 B-52H 폭격기는 IWBU로 불리는 내부 무장창 개량을 통해서 사정거리가 900km가 넘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제즘-2R을 최대 20발까지 탑재하는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체가 무려 2대나 동해에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대북 무력 시위는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려 미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 파기를 운운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미국을 계속 건드리면 자신이 다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싶습니다. 자, 미국의 B-52 폭격기가 한 5개월 만에 동해로 들어왔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시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3월 말에, 3월 마지막 주에 미국이 주1 미군, 즉 일본의 북부 지역에서부터 오키나와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군사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군사훈련이 하나하나의 조각 퍼즐을 맞춰보면 북한 해안 지역에 있는 공항을 점거하고 그런 지역에 강습 상륙하고 타격하고 또 전자전 재밍하면서 레이더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대규모로 했거든요. 그런 직후에 지난달 3월 30일 북한이 이제 그 북미 외무성의 북미 협상국장이 아주 미국을 이제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다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미 협상국장의 그런 협박 직후에 미국이 그래? 그럼 어쩔 건데? 우리는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 B-52를 5개월 만에 지금 동해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본 열도 바깥으로 이렇게 항해하고 또 이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동중국해에서 대만을 보호하면서 다시 중국을 압박하고 이랬던 적은 여러 번 있죠, 지금. 그런데 동해로는 5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B-52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원래는 제즘-2R 같은 이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12발을 장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부에 이 리볼버식 탄창 비슷한 그런 이제 탄창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8발을 장착하는, 그래서 돌려가면서 한 발씩 딱딱 떨어뜨리는 이런 탄창을 넣었어요. 그래서 20발의 제즘-2R을 장착을 합니다. 사정거리 900km가 넘는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20발을 장착한 게 2대가 들어왔으니까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 40발을 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쏠려고 온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40발의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을 쏠 수 있어. 니들 어떡할 건데? 그런데 오늘은 그냥 니들 보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만 자꾸 까불면 다음에는 진짜다. 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력 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요즘 아주 좀 까불고 있으니까 미국이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무력 시위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즘 안팎으로 굉장히 사정이 힘든데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아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우리 공군 최초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작전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이 4대를 도입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작전 운영을 시작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초도기 인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나머지 3대의 글로벌 호크를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 1월 공군의 글로벌 호크 운영을 위한 정찰 비행대대 창설을 하고 운영 요원 교육과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이 총 예산 8,800억 원으로 4대를 구매한 이 글로벌 호크는 미 공군 분류로 RQ-4B 블록 30 버전인데요. 당초 지난해까지 4대 모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사이버 보안 기능 강화 작업을 위해서 인도 일정이 지연되어 올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RQ-4 글로벌 호크는 최대 36시간 또 20km 이상의 고고도를 장기 채공하며 SAR 레이더 등 고성능 감시 장비로 지상을 손바닥 보듯이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정찰기인데요. 우리가 주문한 4대가 모두 인수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전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군의 부족한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우리 공군에 이제 이 글로벌 호크 제대로 이제 작전을 시작한다고 해요. 가을부터. 참 이 글로벌 호크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은 이 글로벌 호크를 퇴역하는 수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애초에 원했던 대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었으면 우리는 뭐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강력한 정찰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될 뻔했는데 최초에 이제 이 노무현 그 정부 시대 이걸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때는 신뢰성이 별로 없다. 정부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요청하게 됐고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글로벌 호크 하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글로벌 호크의 제대로 된 능력은 영상 촬영 능력 그리고 신호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감청, 통신, 각종 전파 수집 이런 것들이 핵심 능력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글로벌 호크는 이런 그 통신 감청이나 전파 수집 이런 시즌트 능력이 빠져 있어요. 촬영 능력밖에 없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또는 전천후 카메라죠. SAR 레이더를 통한 이 영상 정보 그리고 일반 광학 렌즈를 통한 영상 정보. 그래서 그냥 영상 정보 정찰 무인기로만 우리는 국한돼 버렸어요. 그래서 개마고원 남쪽 지역 정도까지가 촬영 범위가 되는데 삼북 쪽에 있는 건 못 보죠, 당연히. 이건 뭐 인공위성이 아니니까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한반도 상공,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서 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산 뒤에 있는 거 안 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호크가 있다고 해서 북한 전역을 뭐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본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북한 전역의 남쪽에 있는 산 남쪽에 있는 것들은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개마고원보다 북쪽에 있는 것은 안 보인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할 때 정말 통신 이 감청 능력 그리고 신호정보 수집 능력 이것들 모두 가져왔어야 되는데 공군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미국이 준다고 했는데 그거 싫다. 그냥 뭐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감청 정찰기는 유인 정찰기 우리 그 따로 사기로 했으니까 그거로 할래. 왜냐 글로벌 호크에 이 감청 장비를 들여오면 이 유인 정찰기 따로 사기로 한 거 백도2 사업이죠. 이거 사업을 취소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이 감청 정찰기 백도2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호크에 감청 장비 신호정보 수집 장비를 준다고 했는데도 싫어 하고 안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자료가 있죠. 정말 이런 거 보면 방산 비리가 진짜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먹은 그런 것도 방산 비리지만 그런 거는 좀 도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단위의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일부러 부대 숫자를 늘리고 자기네들 밥그릇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나쁜 도둑들이죠. 이런 거 정말 감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 능력이 제대로 없어요. 이런 것들 제대로 못 관리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감시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못 믿으니까.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군 헬기가 지난달 30일
민간인 거주구역 인근에 추락을 했고 당국과 시민사회가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소식입니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소속의 Z8 헬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에 홍콩 외곽의 타이람 공원 인근에 추락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일 보도했습니다. 이 헬기는 홍콩 북서부 외곽에 있는 시콩 비행장에 주둔하는 홍콩 주둔군 제1 헬기 비행대 소속의 Z8KH 헬기로 확인됐는데요. 사고 발생 직후에 중국군은 성명을 통해 이 헬기가 공원 인근에 추락했으며 사상자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과 주민들은 이 헬기가 민간 업체 소유의 송전탑과 충돌해서 송전탑을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과 일보 등 현지 언론은 20m 높이의 대형 송전탑 윗부분이 헬기 충격으로 훼손됐으며 중국군이 12대가량의 트럭에 병력을 싣고 와서 현장을 통제하고 송전탑을 복구하는 것이 목격됐다면서 월요일 오후 홍콩 중부 일대를 혼란에 빠뜨린 정전 사태의 원인이 중국군 헬기의 충돌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정부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것이며 홍콩 주민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본 것은 없다라며 중국 당국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서 홍콩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요즘 홍콩 시민들 안 그래도 감정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사실 훈련 비행을 이 지역에서 주로 했다고 하는데 너무 저공 비행을 하고 조금 안이하게 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송전탑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으니까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고 이렇게 해서 송전탑에 걸려있던 전선들 쫙 다 떨어지고 이 인근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비가 왔기 때문에 이 공원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병력들이 대규모로 와가지고 그 일대를 통제하고 수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민간인 사망자를 없애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은 몰라도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정보는 항상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중국군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콩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을 더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홍콩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